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2월 21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또 오늘 리딩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금일 코스피 지수는 0.16%, 코스닥은 0.57%, 양지수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증시가 휴장이면서 특별한 이슈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가둬진 모습이었죠. 자,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800포인트 부근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코스닥은 최근에 241선, 오늘 241선 위로 올라갔거든요. 자, 이 자리가 의미하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 때 깨졌던 자리를 회복했다라는 건데, 자, 이 자리 뚫었다고 와 됐다 이제 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이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일봉상 241선은 뚫을 수 있을지언정 과연 주봉상 61선 241 저항 구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800선을 뚫을 수 있냐, 이게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일본 가지고 봤을 때는 저항 구간 뚫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주봉에서는 사실 지금 저항 구간 만나러 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저항 구간이라는 건 주가가 쉽게 못 돌파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쉽게 못 돌파한다라는 건 반대로 말하면 이 자리가 목표가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800 저항 구간에 딱 막힐지 이 자리를 뚫을지가 관건이기는 한데, 사실 제가 좀 이 자리를 쉽게 뚫지 못할 것 같아요. 한 800선이 한계치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이유들 때문이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소매 판매 지수,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나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미국이 이번 FOMC 회의 의사랑 나오고 나면은 이제 0.5% 빅스텝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깔릴 수 있거든요. 물론 지난 FOMC 회의에서 끝나고 파월 의장이 긍정적인 발언을 던졌기 때문에 지난 FOMC 회의에서 아주 매파적인 발언이 오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거에 환호해서 순간적으로 증시는 상승할 수 있겠죠. 아마 지금 증시가 버티고 있는 이유도 이번 FOMC 회의 의사록 회의록이 그리 나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인데, 이게 정작 발표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0.5%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0.25%씩 두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 정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깔릴 수 있고요. 그렇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 환율은 당연히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에 중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라고 하면 이거 경기 부양 한다니까 호재 아니야 라고 해석할 게 아니라 환율이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중국이 지금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이번 FOMC 이사로 끝나고 나면 빅스텝이라던가 0.25%씩 3회 정도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작용하면서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딱 지금 그러한 시점에서 코스닥이 저항 구간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얘가 이 자리를 뚫을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뚫을 수도 있겠죠. 주식에서 100%는 없으니까. 하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자리를 못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점에서는 막 현금을 팡팡 쓰기보다는 현금 비중 15% 정도 유지하면서 매매를 임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보여준 데에는 2차전지 관련주들도 한몫했습니다. 자, 에코프로. 자, 코스닥 관련 종목이에요. 자, 시총이 어마어마하게 큰 종목인데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갔으니 일단은 코스닥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에코프로가 이 상승폭에 대한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코스닥도 그만큼 빨리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꼭 인지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전에 유럽에서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하면 안 된다라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 테슬라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보여줬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던가 이런 불안 요소들이 생기게 되면 다시금 2차전지 관련주들도 한번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막 환호에 젖어 있을 필요는 절대 환호에 젖으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여전히 애매하고 위험한 구간에서 주가는 횡보하고 있으니까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볼벤 상단, 하단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돼요. 근데 아직 그런 상황 아니에요. 반대로 여기 이탈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코스피 결국 241선 여기가 강력한 박스권 상단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래에 있는 갭자리 메꾸러 갈 수 있고요. 이 정도까지 하락은
뭐 또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뭐 아래 겹자리 두고 올라간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혹은 아래 갭자리 두고 올라갔다라고 하더라도 갭을 안 메꾼 경우는 한 개별 종목에서는 몇 건 있을 수 있어도 어, 지수에서는 한 100개 중에 한두 개 빼고는 거의 다 메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갭자리를 메꿀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앞서 말한 이러한 전반적인 시장 상황들을 생각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2400선 조정은 진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고요. 또 그렇다고 그냥 심심해서 시장 뺐어야 할 수 없잖아요.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면서 시장이 빠지게 되는데 그럴싸한 이유도 존재하죠. 환율이 올라가. 미국이 계속 금리 올린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또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깜짝 키이우에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에 방문을 한 건데 거기 방문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제 러시아 푸틴 잘못했어. 그리고 우리 5억 달러, 하나로 한 5천억이 넘죠. 여기에 대한 군사 지원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다는 소리는 유럽에게 보란 듯이 말을 하는 거죠. 야, 너네들도 우크라이나 도와라고 말을 하는 거라서 오늘 푸틴 국회 연설에서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뭐 갑자기 뭐 그래 그냥 전쟁 그만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정말 좋겠지만 이런 상황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굳이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가서 군사 지원을 약속했다. 근데 푸틴이 오늘 국회 연설에서 좋은 말을 할까? 강경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자 푸틴이 강경한 발언을 한다. 러시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압박을 줄 수 있는 거는 국제 유가입니다. 러시아는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원자재 같은 거 있죠. 뭐 철강, 니켈, 구리, 뭐 다양한 원자재 같은 경우 원자재 공급만 가지고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푸틴의 발언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다시금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국제 유가가 급등하거나 구리 가격 같은 것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게 됐을 때는 지금까지 미국은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고 발언을 파월 의장이 했던 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 수준에 왔고 소비자 물가 지수란다. 서비스 물가가 높게 나오면서 임금 상승폭만 좀 잡으면 확실하게 물가가 잡힐 것 같아라는 말이거든요. 이 파월 의장이 던진 이 멘트의 전제 조건은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푸틴이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국제 유가라던가 뭐 니켈 가격, 뭐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이 급등하게 됐을 때는 서비스 물가도 안 잡히고 원자재 물가도 안 잡히네? 라고 하면서 시장은 또 공포에 떨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좀 눈여겨봐야 될 섹터들 막 여러 개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실시간 리딩을 경험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어플 상단의 체험방 입장 배너를 클릭하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보세요. 입장 후 인사와 함께 입장 경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철강 관련주들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시초에. 문배철강부터 시작해서 뭐 금강철강 뭐 다 많이 올랐는데 제가 장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정도 이슈 가지고는 윗골이에요라고 말씀드렸죠. 상승폭 다 반납하고 끝날 가능성 높다고. 왜냐하면 철강 관련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려면 단순히 뭐 터키 뭐 철강 생산이 좀 꼬였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안 되고 여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철강 제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추가 이슈가 나와야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터키발 뭐 그런 이슈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 윗골이 달고 빠질 가능성이 높았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초에 그냥 분할 매도하고 나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뭐 수익 보신 분들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축하드리고 오늘 만든 갭자리를 메꿨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 번 더 뭐 조금 추세를 지켜보고 재진입 시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철강 같은 경우도 중국의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을 거고 원자재 뭐 구리라던가 국제 유가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뭐 철강 쪽 여기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 철강 관련주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오늘 내가 시초에 갭 떴는데 물렸다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철강 관련주를 다시 한 번 더 방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장중에 여러분들한테 한네트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서 추천을 해드렸죠. 한네트 같은 경우는 오늘 0.5% 1% 이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중에 14%. 제가 2차 목표가를 잡아준 게 6,750원인가 그럴 거예요. 6,750원까지 빠르게 상승을 보여줬죠. 자, 한국이 뭐 CBDC 뭐 여기 적극적으로 뭐 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발작을 보여줬던 건데 사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는 이게 메인 이슈라고 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가 뭐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윗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전히 한네트, 뭐 로지시스, KCT, K사인 매력적인 종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오늘 한네트를 수익 매도 좀 넉넉하게 먹고 나온 만큼 다음번에 다시 들어가긴 할 거예요. 자, 한네트의 주요 이슈는 CBDC인데 이거는 영상으로 뭐 살짝 제가 오늘 원래 4교시에 막 진짜 엄청 길게 교육하려고 각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교육을 못 해줘서 너무 아쉬워. 교육 중에 갑자기 급등이 나와가지고. 자, 근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CBDC,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많습니다. 지금 막 이슈와 막 지금 뉴스가 막 나오고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 연준, 샌프란시스코였나? 뭐 연준 쪽에서도 이 CBDC, 디지털 화폐 관련 전문가를 뭐 채용하겠다, 뭐 이런 모집 공고를 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랑 이란이랑 합작해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라는 뉴스도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FOMC 회의 의사록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계속 얹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디지털 화폐 개혁 여기에 대해서 좀 썰을 풀면 너무 길어지죠. 영상으로 풀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글로 엄청 꼼꼼하게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네트 같은 경우도 여전히 정말 매력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윗골이 달았다고 해서 아예 끝이야가 아니라 제가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계속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지금 고점에서 윗꼬리를 다는 거는 사실 뭐 털고 나갔다, 뭐 세력이 털고 나갔다, 뭐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저점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터진 건 사실 한네트 봐봐요. 이때 거래량 터졌던 이 시점 부근 보면은 이때 물린 사람들이 한둘이겠어?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좀 손절하고 튀어나가야 돼요.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단계가 필요한데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점에서 윗골이 몇 번 달아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윗골이 달았다는 게 뭐다? 차익 실현하고 나간 게 아니라 물린 사람들 지쳐서 털고 나간 거예요. 결국 이렇게 윗골이 다는 종목 같은 경우, 저점에서 윗골이 자주 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되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네트 같은 경우도 충분히 최종 목표가인 7,100원 선까지도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재진입 타점 다시 잡아볼 거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로지시스, KCT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이슈가 없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인 한네트 쪽으로만 좀 돈이 집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대장주, 부대장주를 매매하는 거 좀 그런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예를 들어서 한네트가 보통은 대장 역할을 많이 하고 뭐 KCT, 한네트 뭐 요 두 개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대장 역할을 꽤나 많이 합니다. 자, 대장주가 치고 올라가면 대장주는 막 한 15% 올라가요. 그러면 부대장주는 7%, 6% 따라갈 거고요. 이제 떨거지들은 한 3, 4% 올라가겠지. 자, 이럴 때 대장주를 잡기에 좀 부담스러워. 이럴 때 부대장주를 잡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대장주 잡기보다는 부대장주 쪽을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대장으로 치고 간다. 자꾸 유니온 머티리얼즈라고 한단 말이야. 유니온 머티리얼이 대장으로 치고 간다. 히토류. 그러면 이제 뭐 유니온이라던가 동구가렌에서 티플렉스, 세노텍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이 막 대장으로 치고 갈 때 얘 잡긴 좀 불안해 할 때 잡는 게 부대장주예요. 하락하고 있거나 횡보하고 있을 때 굳이 부대장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네트를 추천드리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저 로지시스가 좀 위에 물려 있는데 한네트를 추천하셨으니까 로지시스를 추매해도 될까요? 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올라갈 때는 부대장을 추매하거나 부대장을 잡는 게 맞겠지만 하락하고 횡보하는 시점에서는 굳이 부대장에 추매할 바에 차라리 대장을 신규 진입하고 대장에서 본 수익 가지고 부대장을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거. 부대장주, 대장주 매매법.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조만간 방에서 한번 교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전에 한번 해드렸었는데 안 한 지 꽤 된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구산업이라던가 대창 이쪽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뭘로 빠진다? 환율, 원자재. 이 두 가지로 시장 조정의 사유가 될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부터 밀린다라고 하면.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원자재 관련주죠. 특히 최근에 철강 관련주도 주목을 받았던 만큼 뭐 알루미늄 관련주라던가 뭐 니켈, 구리 이쪽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구산업 대창도 지금 차트 자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방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GSE였습니다. GSE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국제유가라기보단 천연가스 관련주죠. 하지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됐을 때 GSE도 충분히 대장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자, 국제유가 관련해서 대장격인 종목은 중앙에너비스긴 한데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방에다 말하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GSE를 소개드렸습니다. 일전에 난방비 폭탄 막 이런 뉴스 가지고 상한가 가까이 올라갔고요. 꽉 찬 거래량을 보여주며 올라갔었죠. 뭔가 지금 HTS가 좀 이상한데? 자, 거래량 없이 낙폭을 보여줬고 481선 지지받고 있는 모습. 따라서 GSE 같은 경우도 61선 4,3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 한번 나와줄 수 있고요. 만약에 오늘 푸틴이 또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할 수 있겠죠. 또 뉴스 보니까 뭐 이란이 뭐 핵실험, 뭐 우라늄 농축 뭐 어마어마하게 뭐 발견됐다, 뭐 또 이런 뉴스도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이란과 핵합의 중입니다. 이란 핵합의가 빠그라지게 될 경우에는 국제 유가의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금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좀 계속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현재 박스권을 긋고 있고요. 박스권 지금 중단에 있는데 이번에 박스권 상단 돌파하면 꽤나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어서 유가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 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종가 베팅에 대해 교육해 드리면서 만약에 키스 같은 경우가 이 481선 위로 오늘 종가를 마감한다라고 하면 종배 자리가 만들어집니다라고 했는데 못 올라갔죠? 자, 꽉 찬 양봉을 보여주면서 상등. 종배의 기본은 꽉 찬 양봉, 그리고 크게 윗골이 안 뺀 상태에서 상승, 그리고 그 다음 날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받고 다음날 한 번 더 지지를 받았을 때 이때가 종가 베팅의 시점이에요. 근데 키스트는 오늘 그 조건을 벗어났습니다. 물론 뭐 SM 관련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갑자기 발작은 할 수 있겠지만 아래에 갭자리가 있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굳이 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나중에 뭐 이제 키스트도 또 괜찮은 타점이 오면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긴 할 겁니다. 관심 종목에 여전히 넣어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 이런 거래량, 지금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로 아랫갭 자리를 메꾼다 라고 하면 아랫갭 자리를 메꾸면 반등 타점 추가적으로 61선을 딛기 때문에 되게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키스트 아래 갭 자리 한번 체크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올라간 종목을 꽁무니 잡으면서 따라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올라갈 종목 기다리는 거죠. 자,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도 일정 갭 자리 메꾸는 하락 나와준다라고 하면 매력도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막 현금 써가지고 오늘 당장 뭘 매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 자리 오면 사면 좋겠다라는 종목들을 몇 개 관심 종목에 분류해 놓고 그 자리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뭐 그 전에 가면 아깝다 그때 살 걸 이런 생각은 들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매매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가 적을 겁니다. 특히 박스권 시장에서는 조급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상향 시장에서는 그냥 아무거나 사도 돼요. 그냥 대충 물려도 금방금방 수익권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박스권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막 너무 좋아, 막 갈 것 같아. 근데 박스권 상단이야. 이러면 손가락 꽉 묶어 놓고 박스권 상단 돌파하는 거 보고 사든가 아니면 그냥 기다린다.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박스권 시장에서는 인내가 중요해요. 원하는 자리 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서 현금 비중 적정히 유지하면서 매매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장 아니니까 충분히 잘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수익 봤던 종목 마지막으로 알티캐스트 한번 잡아 드릴게요. 자, 오늘 2차 전지 충전 관련해 가지고 휴맥스 같은 경우가 막 올라가면서 알티캐스트도 따라 올라갔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가 쭉 순환하고 있고 이제 그 에코프로 이쪽이 좀 많이 올라가니까 뭐 2차 전지라던가 폐배터리 이쪽 관련주들 쪽으로 좀 눈이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티캐스트 같은 경우도 뭐 휴맥스가 먼저 가야 돼요. 일단은 얘가 올라가려면 휴맥스라던가 휴맥스 홀딩스가 먼저 움직이고 뒤에 알티캐스트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그럼 오늘 알티캐스트 뭐
윗꼬리 달았으니까 뭐 이제 보면 안 되나?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휴맥스홀딩스가 대장격으로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지금 휴맥스홀딩스 오늘 거래량 터졌죠. 그리고 241선 위로 올라갔어요. 휴맥스한테 241선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매번 241선 안착을 못하고 밀렸으니까. 자 근데 이번에 241선 뚫었죠. 만약에 휴맥스가 3,750원 여기 이탈 안 하고 계속 지지받는다라고 하면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 알티캐스트 추가 상승 여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걸 생각하셔서 난 휴맥스 잡긴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뭐 휴맥스라던가 알티캐스트를 휴맥스 홀딩스로 기준 잡고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종목을 딱 하나만 떼서 차트 보고 막 매매할 게 아니라 이렇게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대장 종목 차트를 보면서 나머지 부대장주 같은 거 매매하는 것도 괜찮은 매매 방식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 뭐 대충 요 정도 잡아드리면 와 20분이야 미쳤다. 이게 저가 영상을 찍을 때 막 대본을 보고 한다거나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무의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막 그냥 차트 띄워놓고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번 입이 열리면 막 계속해. 갖고 실시간 방송할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저 2시간 동안 혼자 말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끝까지 봤다면 방에다가 체크를 하고 2글자만 좀 남겨주세요. 끝까지 본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내일 뵙도록 하죠.